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네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처음부터 동물 사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왜 주인에 대해서 논의하냐? 주인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에 다른 걸 논의하기 전에 주인이 정말 필요하다. 주인이 없으면 경제학의 효율성을 논하는 자체가 어려워진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재산권, 재산권을 법이 보호해 줍니다. 이 집은 한승구 교수 집이다. 이 차는 옆에 김 교수님 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컴퓨터는 박 교수님 컴퓨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죠. 제가 박 교수 컴퓨터 막 훔쳐가거나 김 교수님 차를 훔쳐가거나 갑자기 이 교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고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주인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물건의 주인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이고 그래서 사실은 법이 경제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뿔소하고 이제 코뿔소가 왼쪽에 있고요. 양이 사실 훨씬 적죠. 지금 그림을 같은 크기였는데 양은 정말 코뿔소 요 다리 사이즈도 될까 말까 한 정도 조그만 애고요. 뭐 코뿔소는 사자가 코뿔소를 건드리기도 힘듭니다. 이 코뿔소가 뭐 한번 들이받으면 사자도 날아가 버려요. 이 코뿔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좀처럼 뭐 생각이 안 나죠. 뭐 사자가 때로 달려들면 모르겠지만 사자도 뭐 다른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이 맛없어 보이는 코뿔소를 먹을까 싶고요. 그래서 코뿔소는 참 자연 상태에서 뭐 병에 걸려 죽지 않는 한 코뿔소가 죽을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양은 어떨까요? 예, 웬만한 동물이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늑대, 뭐 들개, 뭐 웬만하면 오소리도 아마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양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 밀림에 코뿔소하고 양을 풀어놓고 뭐 한 일주일 후에 가보면 코뿔소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 겁니다. 예, 코뿔소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양은 양은요, 뭐 일주일이 아니라 사실 거의 첫날이나 이튿날, 둘째 날에 누구한테 먹혔을 거예요. 뼈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은 약하고 코뿔소는 센데요. 그럼 이 지구상에 지금 코뿔소는 수억 마리가 있고 양은 멸종해야 됐겠죠? 어떻습니까? 반대로 양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정확히 세본 적은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있을 겁니다. 뭐 뉴질랜드, 호주에만 뭐 진짜 억 마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있을 겁니다. 코뿔소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예, 뭐 수천 마리 수준, 많아야 만 마리 있을까요? 하여튼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면 벌써 만 마리 이하로 수천 마리밖에 없다. 여기는 양은 수억 마리가 있고 여기는 한 천 마리 이하 수백 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힘센 코뿔소는 멸종 위기가 됐고 양은 이렇게 번성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코뿔소 보면은 거기 이 코뿔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없습니다. 야생동물이지. 양은요? 야생양은 가끔 저기 동물의 왕국에 나오지만 지구상 양의 99.9999%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의 아저씨가 개들이고 이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코뿔소를 탁 돌을 던진다 그러면 코뿔소는 화내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양을 발로 걷어찼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러면 어떤 뉴질랜드 아저씨가 커다란 시꺼먼 쇳바늘 들고 막 와갖고 셔파트 개를 들고 와갖고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왜 남의 양을 걷어차냐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다. 주인이 없는 코뿔소와 같은 경제는 멸종한다. 주인이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경제는 아무리 그 경제 자체가 연약해도 주인이 보호해줘서 번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거는 너무 잘 될 가능성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너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봤을 때 앞에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주인이 있습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절반은커녕 한 10% 갖고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중에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삼성전자 주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되면 주인이 10,000명이다 라고 하면 주인이 없다는 것 같아요. 왜 이 10,000명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주인이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요즘 세상에서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다 크죠. 무슨 자동차 회사, 핸드폰 회사, 주식회사 아닌 게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뿔소하고 어린 양처럼 주인이 없는 건 너무너무 위태한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이 없는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세상에 부자들이 아주 많고 그 부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 세계적인 조선소, 세계적인 비행기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혼자서 못하니까 부자들끼리 모이고 심지어는 그걸 잘게 나눠서 일반인들도 돈을 내시고 싶으면 내시고 주주가 되세요라고 해서 이런 그 크고 비싼 공장, 회사를 차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2조 원이 있고 2조 원이면 조그만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은 과연 2조 원을 다 투자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드시겠습니까? 이거 투자에다 실패하면 당신은 2조 원 부자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증손자까지 정말 증손자, 고손자까지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2조 원은 정말 한 10대는 잘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뭐하러 투자해서 2조 원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도 거의 없지만 있다 해도 자기 혼자서 공장을 세우는 그런 행동은 잘 안 할 거다. 결국 대규모 조직, 돈이 많이 들어 투자되는 조직일수록 다수의 주인들이 소유자가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학에서 그렇게 원하는 주인이 뚜렷하지 않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학에선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경제학적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인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어린 양하고 코뿔소는 알겠어요. 왜 코뿔소가 이제 밀렵꾼이 와서 코뿔소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안 지키는데 누가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쉐파트 10마리하고 목장 아저씨 아들이 와서 이걸 지키는 거죠. 근데 회사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재벌은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은. 그런데 재벌이 문제점이 있다면 왜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할까?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승구 교수가 연세 주식회사에 주식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 가지면 되게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일대 대주주가 될 겁니다. 연세 주식회사 큰 회사면. 그러면 한승구 교수, 이제 한승구 사장이겠죠. 한승구 교수가 경영을 하는데 조그만 교수가 수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0. 몇 %씩 갖고 있고 한승구 교수가 저기 10% 갖고 계시니까 회사 경영 좀 해보세요. 연세 주식회사 경영하잖아요. 그러면 연세 주식회사는 제가 결정하는 대로 합니다. 즉 한승구라는 사람은 회사 주식은 10%를 보유한 10%짜리 소유자인데 경영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 자동차나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사실 그 회장들은 100% 소유를 안 했거든요. SK나
효성이나 LG, GS 다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뭐 10%, 20% 이렇게 소유했는데 경영은 그분들이 100% 야, 너 사장해라, 너 전무해라, 상무해라 다 결정합니다. 이번에 무슨 물건 만들어라.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음흉한 자기 돈 벌고 싶어하는 사장이 연쇄 주식회사 사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10원짜리 볼펜을 하나 사요. 그러고 나서 연쇄 주식회사에서 이 10원짜리 볼펜을 100원에 사도록 결정합니다. 연쇄 주식회사 미쳤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쇄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권은 누가 해요? 저 한승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주식회사에서 야, 저 한승구 사장이 갖고 있는 볼펜 100원에 사라라고 한승구 사장이 결정을 해버리면 지시를 하면 100원에 삽니다. 그럼 일단 한승구 사장은 얼마를 벌어요? 1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으면 90원 벌죠. 근데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얼마 손해나요? 10원짜리를 100원에 샀으니까 90원의 손해가 나는데 그 회사의 10%가 제 거니까 90원 중에 90원 손해가 난 중에 한승구 개인은 90원 이익, 회사는 90원 손해인데 이 90원 손해의 10%인 9원, 90원 곱하기 0.1, 10%죠. 9원이 손해가 납니다. 즉 90원 벌고 9원 손해 나서 저는 81원 이익이 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요? 뭐 10원짜리라고 그러지만 제가 10억짜리 땅을 사서 회사에 100억 원을 팔면 그냥 하루 만에 저는 81억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없는 또는 주인이 많이 나눠진 거대 조직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경영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 이재용 씨나 이런 분들에게 정의선 씨나 이런 분들에게 현대나 삼성 결정권을 주면 안 되겠네요. 누구한테 줘요? 정부에게 주나요? 그냥 일반인에게 주나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 10%를 가진 사람이 이 9원의 손해라도 나죠. 그런데 정부나 삼성전자, 현대전자 주식 한 푼도 없는 사람은 그냥 90원의 이익이 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영권을 주면 안 돼요. 경영권을 누구인가는 줘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인 소유자 또는 아예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주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유권, 주인의식과 둘러싼 큰 현대 조직에서의 문제다. 왜 이런 조직들이 조그만 조직이 아니라 나라의 아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거버넌스입니다. 주식회사 같이 주인이 없는, 즉 주인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또 연세대는 주인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주인이 진짜 없어요. 이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이런 분야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주주들이 소유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아니다. 주인이 또 중요하다는, 이제 주인을 어떻게 할 건가는 뒤에서 또 추후에 논의를 할 거고요. 메릴랜드 주에서 한번 실험한 상황이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나타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릴랜드라고 미국 동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주가 있어요. 워싱턴 DC, 미국 대통령 워싱턴 DC를 둘러싸고 있는 주가 메릴랜드 주고요. 근데 메릴랜드 주에서 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굴이 많이 나는데 굴은 여러분 누가 임장가요? 여러분 메릴랜드 해안가에 가서 굴이 있어요. 여러분 집어서 야, 굴 맛있게 생겼네. 굴 껍질을 이렇게 벌려갖고 굴을 먹었다. 여러분 도난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굴은 자연산이고 해변가에서 그냥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관광객들은 가서 어쩌다 먹지만 어부들은 거기에 가서 앞다투어 굴을 따겠죠. 그런데 이렇게 앞다투어 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굴이 이제 아직 다 크지 않은 굴이 있어요. 굴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야 정말 상품성이 아주 좋고 제일 맛있는 굴이 된다. 어떤 어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6개월 된 굴이 있어요. 아직 조그매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너 6개월만 더 살다가 1년 6개월 후에 내가 와서 네가 1살 될 때 너 굴을 딸게. 그러면 지금 너 팔아봐야 100원밖에 못 받지만 6개월 후에 이제 1살이 되면 네가 4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00원짜리 따는 것보다 6개월 후에 400원짜리 딸게요. 라고 갔어요. 6개월 후에 보면 거기 굴이 이제 1년 돼서 아주 값어치도 있고 비싼 굴이 거기 누워 있을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그 어부 스미스 걔가 이걸 따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공산에 널려 있는 이런 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돌본다고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2, 3개월 후에 옆에 있는 스미스, 존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걸 뭐 9개월짜리네. 야, 이거 빨리 따가야지. 따갑니다. 괜히 기다렸던 여러분은 100원을 400원으로 만들렸다가 그 100원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어린 굴들을 따다 보니까 어부들이 야, 이거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굴 가치가 400원이 되는데 100원짜리만 따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가가 어부들에게 해안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부가 100명이다 그러면 메릴랜드 해안을 100개로 나눠서 모든 어부는 자기 구역에서만 굴을 따야 되고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서 남의 굴 따면 CCTV에 다 잡혀서 여러분 앞으로 어부 면허증 없어요. 다시는 굴 못 따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자기 구역에서만 따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된 100원짜리 굴을 놓아두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굴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0원짜리를 따는 게 아니라 다 6개월 기다린 후에 400원짜리를 딸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메릴랜드의 굴 수확량, 즉 굴을 생산해서 파는 제가 100원, 400원은 지금 생각난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메릴랜드의 굴에서의 수확량, 수입이 50% 증가했다. 여태까지 100억이었으면 15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주인을 정해준 거예요. 모든 굴이 주인 없이 먼저 따는 놈이 임자였는데 굴 각각에 대해서 요 구역의 굴들은 스미스란 어부가 요 구역은 존스가 저 구역은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주니까 어부들이 자기 구역에서 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왕좌를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후계자도 되고요. 진짜로 왕좌를 물려줄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에 찰스 이런 것도 되는데 누구에게 이 기업이나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아마 옛날 왕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린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제일 간단한 건 큰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큰아들한테 주니까 너희들 싸움하지 마. 왜? 이거를 큰아들한테 안 주고 야 봐서 줄게 그러면 왕자들끼리 왕자에 난 싸움이 납니다. 근데 큰아들이 많은 경우 제일 똑똑하지가 않은 아들, 똑똑한 아들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왕들은 아니야 난 똘똘한 아들한테 줄래라고 하죠. 그럼 아들들이 서로 똘똘하다고 하면서 다 서로 싸움을 벌여요. 근데 이렇게 싸움을 벌여서 내분을 벌이면 여러분들 큰 기업 무슨 L 무슨 기업 S 무슨 기업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싸움하고 회사가 막 소송에 걸리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거버넌스 또는 후계자 정하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되게 어렵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소유권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이렇게 소유권자, 주인이 없는 조직들도 많고 이런 조직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많고 근데 메릴랜드의 경우처럼 주인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또 효율성이나 국가 경제 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를 정리를 하는 PPT 시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정의와 윤리, 법경제는 그게 아니고 바로 효율성, 영어로 efficiency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efficiency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마 경제학과 학생이든지 경제원론 이상을 들은 학생이면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파레토 효율 이런 것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근데 효율성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막상 답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경제학의 법 쪽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효율성이 뭔가라는 경제학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이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두 강의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병통치약이 발명됐어요, 미래에. 근데 이게 발명하기가 힘들어서 금년에 딱 한 병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약은 하나인데 환자가 2명입니다. 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여러분, 목이 잘리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잘리죠? 이 약을 부으면 손가락이 쑥 솟아나요. 발이 잘려요? 거기다 부으면 발이 솟아나요. 뭐 심지어는 목이 잘렸을 때 부으면 얼굴이 다시 솟아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2명의 환자가 있는 2명 다 오늘 오른팔을 잘렸습니다. 한 명은 유명한 야구 선수, 아주 곧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 선수고 활약하고 있는 지구상 최고의 야구 선수고 또는 다른 환자는 바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한승구 교수입니다. 자, 누가 이 약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받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하죠? 야구 선수, 이 오른팔로 던지는 투수고요. 이 야구 선수는 지금 연봉이 한 200억, 300억 1년에 그렇게 받습니다. 한승구 교수, 전혀 그런 연봉은 아니지만, 지금 온라인이라서 그런데, 온라인도 이렇게 타자 쳐야죠. 또 학생들 채점하려면 오른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돼서 칠판, 판설하려면 오른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2개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러면 경제학이 문제가 없죠. 충분히 많으면. 항상 필요한 사람 많고, 그 필요한 것은 적다. 이것이 경제학의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줄까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사실은 답은 간단한데,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돼요. 이 오른팔이 더 필요한 사람이, 왜냐면 한 사람 오른팔 잃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요? 누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 철학자 불러다 놓고 의사 선생님 불러다 놓으면 왜 이쪽이 필요하냐? 저는 주장할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500명 이상, 500명, 지금 6, 700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해에. 6, 700명, 계절서까지 하면 거의 1000명 될지 몰라요. 이 1000명 학생을 가르치는데 팔을 없으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 학생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난 오른팔 있어갖고 잘 가르쳐야 된다. 야구 선수는 제가 공 하나 던질 때 그 공 하나의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몸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하면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럼 저도 그러겠죠. 그건 무슨 야구는 물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는 중요한 사람 오른팔을 희생할 수 없죠.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자, 그럼 경제학에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경제학의 마켓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약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을 위해서 돈을 얼마 내겠냐? 그러면 만약에 야구 선수가 한승구 교수가 1억을 내겠다. 나 오른팔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약을 가졌어요. 그럼 그 1억을 야구 선수한테 주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승구 교수도 정말 이 약을 필요로 하지만 야구 선수가 아니 나는 지금 연봉이 200억인데 앞으로 10년을 더하면 2천억인데 지금 팔이 없으면 그 돈을 하나도 못 벌잖아요.
한승우 교수님, 제가 그냥 100억 드릴게요. 한승우 교수, 200억 안 될까요? 그럼 150억으로 하시죠. 전 어떨까요? 학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요새는 사실 왼팔로 제가 판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교가 적으면 되지 뭐 꼭 제가 이 판서를 해야 되나요? 타자? 뭐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죠. 와이프 내가 오른팔 잃으면 150억 받으면 대신 타자 쳐줄래? 제 아내가 아마 바로 150억, 15억이라도 내가 타자 쳐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더 필요한 사람에 가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 필요한 사람을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필요로 한 사람이 낸 돈을 반대쪽 사람이 갖는다라고 이제 시장이죠. 이게 시장이 돼버리면 금방 아마도 뭐 다른 교수님 모르겠어요. 저 같은 한승우 교수는 금방 150억 오케이 150억 주시면 제가 오른팔을 잃고 그 대신 150억 받고 야구 선수는 150억으로 저 주신 다음에 그거 뿌려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150억 받으면 또 거기서 한 70억 정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거 너무 한국 너무합니다. 팔 잃었는데 아마 제가 국회에 가서 좀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약이 필요한가가 결정될 것이다. 너무 깊이가 없나요? 근데 사실은 야구 선수가 더 필요하니까 야구 선수가 돈을 이렇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른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만 150억이면 그래 눈 뚝뚝 감고 150억을 갖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버님 팔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째 강의였습니다.